자, 그러다가 이제 그녀의 또 다른 딸이 있습니다. 바로 스테파니입니다. 이 실비아랑 이 사진 여기다 놓을게요. 자, 그녀의 딸인 스테파니와 스테파니의 남자친구였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의 이름은 코이 하버드. 그래서 실비아와 제니는요, 맨날 맞고 때림당하고 학대당하니까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자기도 좀 화가 났나봐. 그래서 몰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친구들한테. 사실 폴라하고 스테파니가 다른 남자들이랑 돈 받고 막 자고 그래.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이 스테파니의 남자친구, 당시 15살의 코이 허버드가 집으로 찾아와요. 그리고 실비아를 막 구타하기 시작해. 자기 여자친구를 모욕했으니까. 자, 그때부터 거트루드는요, 허버드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허버드, 너 유도한다 그러지 않았니? 그 유도하려면 연습 상대 필요할 거 아니야. 우리 집에 와. 집에 와서 이 더러운 매춘부를 데리고 너 유도 연습해. 아줌마가 허락해 줄게. 허버드에게 유도를 하고 있었나봐요. 근데 집에 와서 이제 유도 연습을 하라고 실비아를 상대로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자, 그 무렵 거트루드는요, 실비아의 절친한 친구였던 13살의 안나 시스코라는 친구를 집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너가 실비아랑 가장 친한 친구라면서? 근데 아줌마가 우리 안나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실비아가 너의 엄마가 매춘부라던데 그게 사실이니? 아니면 말고. 그런데 실비아가 집에 오면 그렇게 너희 엄마가 매춘부라 그런다고 하더구나. 진짜 친구면 그렇게. 아줌마가 별말을 했다. 그러니까 안나가 어렸으니까 화가 막 날 거 아니야. 정말 실비아가 그런 말을 했어요? 화나지. 그러면 그런 건 참는 거 아니야. 세상에 어디 엄마 욕을 하는 친구가 어딨니? 열받으면 실비아한테 분풀해도 돼. 라면서 실비아와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안내에게조차 실비아를 구타하라고 시킵니다. 자, 그리고 폴라의 친구였던 주디 듀크라는 남자에게도 실비아가 너의 엄마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낸다며 또다시 실비아와 서로 이간질을 시켜요. 그리고 그들이 막 싸우는 동안에 실비아의 친동생이었던 제니한테, 제니, 너희 언니 못됐잖아. 나쁜 언니잖아. 너도 같이 때려. 라면서 자신의 친언니를 때리라고 지시를 해요. 그런데 제니가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안 해요. 라면서 끝까지 거절을 해. 그런데 그 제니가 알았다고 동의할 때까지 주먹으로 실비아의 얼굴을 계속 내리쳤대요. 그래서 이 시기를 거점으로 거트루드의 학대가 이 집 안에서만 시작된 게 아니고 그녀의 친구들, 점점 주변 인물들에게까지 퍼지기 시작해. 그러면 어떡해? 실비아가 학대를 당한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몰랐을까?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자, 거트루드의 이웃으로 이사온 40대 중년 부부였던 필리스와 레이머드. 이 레이머드 버물리온 부부는 많은 아이들을 돌보는 이 거트루드의 행색을 보고, 어머, 저런 사람이 어디 있나. 진짜 열심히 산다. 굉장히 마음씨 좋은 사람으로 여겨서 거트루드를 자신들이 연 바베큐 파티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베큐 파티에서 이 폴라가 어머니 허락하에 막 희죽희죽 거리면서 실비아에게 다가가는 거야. 그러면서 뜨거운 물을 그 실비아한테 끼얹어. 그런데 이 장면을 이 부부가 본 거야. 그리고 2개월 뒤에 필리스 부인이 무언가를 빌리러 이 거트루트의 집에 방문해요. 그런데 들어가는데 뭐가 있었냐? 바로 눈가에 멍이 들어서 부어 올라 있어. 눈을 이렇게 뜨지도 못해. 그러면서 입술은 막 부어 있고 얼굴에 온몸 엄청 멍인 거야. 그런 대로 그냥 멍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실비아를 본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학대당하고 있는 걸 이 여자는 알고 있었어. 이 필리스 부인을 알고 있었던 거야. 이들 부부는 알고 있었어. 오랜 시간 동안 이 거트루드의 상습적인 학대와 폭행을 눈치채고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아. 왜? 그냥 끼어들기 귀찮아서. 그리고 이웃 소년이었던 12살의 주디 듀크라는 아이는 엄마한테 달려가. 실비아가 학대당하는 장면을 본 거야. 이 12살짜리 꼬마가. 그러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해. 엄마, 저기서 저 부인이 실비아 누나를 막 때려요. 막 발로 차고 막 얼굴도 막 때리고 있어요. 자, 듀크의 엄마는 또 뭐라고 했냐. 듀크, 잘 들어. 벌 받을 만한 짓을 하면 벌을 받는 거야. 알겠니? 라면서 벌 받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면서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묵이네. 자, 그리고 나서 교회 목사가 방문을 합니다. 자, 거트루드는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말을 해. 목사님, 저 진짜 못 살겠어요. 우리한텐 실비아가 너무 큰 짐입니다. 말하기 부끄러워서 말은 못했는데 실비아가 글쎄 유부남이랑 성관계를 해서 임신을 했지 뭐예요. 주여. 그런데 사실 그때 실제로 임신 중이었던 건 거트루드의 딸 폴라였어. 유부남이랑 불장난으로 임신한 게 자기 친딸이었다고. 그런데 임신했다는 걸 바로 이 실비아한테 누명을 씌우는 거야. 그래서 목사는 실비아를 위해 기도를 하고 그 집을 떠났대요. 그리고 목사가 다시 이 집을 방문했을 때 폴라랑 이제 거트루트랑 이제 목사님 같이 기도를 하는데 폴라가 이랬대. 목사님, 전 사실 실비아가 너무 싫어요. 그러자 거트루트가 아니요. 저희는 실비아를 아껴요. 그런데 실비아가 자꾸 나쁜 길로 빠져드니까 솔직히 너무 골치가 아프네요. 라면서 폴라의 말을 막아. 자, 또 다른 14살의 이웃 소년이었던 리키 홉스. 자, 리키 홉스도요, 거트루트의 집에서 이 실비아에 대한 학대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었던 걸 알고 있었어. 자, 제가 그의 얼굴을 보여드릴 거예요. 바로 이 남자입니다. 리키 홉스. 자, 그는요, 중상층 가정에 굉장히 착실했던 학생이었어. 자, 그런데 이 홉스를 교묘하게 조종해. 이 거트루드가. 그러면서 실비아의 고문을 돕는, 학대하는 이런 수행자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얘를 막 교육을 시켜. 그래서 착실했던 이 리키가 급격한 인격 변화를 보이기 시작해요. 거트루드의 명령은 무조건 따르는 거야. 로봇처럼. 그리고 점점 더 잔혹에 가까운 이런 잔혹성을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실비아의 학대에 적극 동참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훗날 이렇게 말해요. 리키 홉스가 아마도 거트루드의 애인이었다. 그래서 시종 역할을 하도록 이 거트루드가 이 어린 홉스를 유혹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를 그냥 몸으로 14살짜리야.
그러니까 뭐 성관계도 가졌겠지. 제정신이 아닌 여자잖아, 이 거트루트가. 그러니까 이 애를 그냥 유혹을 한 거야. 남자친구처럼, 애인처럼. 그리고 착한 일 하면 오늘 내가 상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제 상상이에요. 자, 그러나 어느 날 실비아에게 또 다른 누명이 씌워지게 돼요. 바로 학교에서 껌을 훔쳤다는 누명이에요. 하지만 이때 실비아는요, 매일매일 이어지는 너무 잔혹한 학대로 몸이 좋지 않았어. 그러니까 걸을 수도 없는 거지. 그래서 학교를 쉬는 날이 굉장히 많았대. 그리고 그날 또한 전날 맞은 몸을 뉘어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었던 중이었어. 그런데 껌을 훔쳤다는 거야, 학교에서. 학교에 가지도 않은 애한테. 하지만 거트루드는 실비아의 머리채를 질질 끌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거실 바닥에 앉히고는 막 잘못했다는 고백을 강요하는 거야. 껌을 훔쳤니? 그 말이 안 되지. 아니 그렇지 않아도 맨날 얘가 학대당해가지고 몸도 안 좋은 애가 어떻게 짧은 시간 내 학교에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껌을 훔친 다음에 다시 집에 와서 그걸 했겠니. 그리고 맨날 이렇게 얼굴에 맞아갖고 입에 다 까졌을 텐데 껌을 어떻게 씹었겠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억지야 억지. 근데 겉으로는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얘를 학대하는 거에 그게 그냥 메인인 거야. 그래서 또 막 구타해.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 인연이 도둑질을 아직도 못 고쳤네. 도둑질하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지. 그치? 라면서 그녀가 피고 있던 담뱃불로 손가락 마디마디에다가 상처를 내기 시작합니다. 지져 담뱃불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부터 집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실비아의 몸에다가 비벼 끄는 거야. 이건 학대가 아니라 실비아가 앞으로는 절대 물건을 훔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날부터 집안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실비아의 몸에다가 담배를 끄는 게 이 집안의 룰이 돼요. 법칙이 된 거야. 자, 이 사건 이후로 거트루드는 실비아가 학교에 가는 것을 금지해요. 그리고 학교를 가지 못하게 등교를 금지시킨 이튿날에 거트루드는 실비아에게 음료수를 사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시키니까 실비아는 네 그러면서 가가지고 거트루드가 시킨 대로 음료수를 사왔어. 그런데 집에 돌아온 실비아에게 거트루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그 음료수 어디서 났니? 또 몸 팔아서 가지고 온 거야? 더러운 년 진짜. 매춘을 해서 자기가 시켰으면서 매춘을 해서 음료수를 얻어왔다고 비난을 하면서 그녀의 남자 자녀들과 그리고 이웃집 소년들이 보는 앞에서 실비아의 성기에 실비아가 사온 그 음료수 코카콜라 병을 그녀의 성기에 억지로 삽입시킵니다. 그 보는 앞에서. 그녀의 남자 자녀들과 이웃 동네 소년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코카콜라 병을 성기에 삽입시켜. 자, 코카콜라의 무리한 삽입 이후 실비아에게 요실금이 생겨요. 그러니까 요실금이 뭐냐면 소변을 날 때 소변을 이렇게 참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다 배출되는 거야. 자, 이에 거트루드는 이제 아예 실비아가 이제 사람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거야. 그래서 지하실에 감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옷까지조차 다 박탈당해. 그러니까 옷을 입히지도 않아. 다 벌게 벗겨놓는 거야. 그리고 실비아는 알몸으로 옷이 벗겨진 채로 몇 주 동안은 그렇게 지냈고 그냥 거의 주로 그렇게 지냈대. 그리고 거의 먹지 못했어. 가끔씩 스프를 갖다 주긴 했는데 스프도 약간 손가락으로 이렇게 떠먹게 했대. 자, 이와 같이 알몸으로 감금된 실비아를 거트루드는요 돈을 받기 시작해. 누구한테? 이웃 소년들에게. 그러면서 뭘 해? 알몸으로 말라가고 있는 그 실비아의 모습을 구경시켜줘요.
그러면서 돈을 더 지불하는 사람들한테는 계단에서 실비아를 밀어서 지하실로 떨어뜨리도록 허락해주기까지 했대. 돈을 더 많이 주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완전 동물원의 원숭이 취급을 한 거야, 실비아를.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아들 존이에요. 겁나 못돼 처먹게 생기지 않았냐? 인간적으로, 그지? 자, 거투르드의 아들 존이에요. 자, 실비아는 지하실에 감금됐어. 근데 지하실에 화장실이 있었겠어? 없지. 그러니까 실비아는 어쩔 수 없이 지하실 바닥에다가 용변을 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세 번째 자녀였던 12살의 존 주니어가 실비아한테 이렇게 말해. 야, 네가 싼 건 네가 치워야지. 라면서 실비아에게 그 바닥에 쌓인 배변을 먹게 해요. 그러니까 똥을 주면 먹게 하는 거야. 그 실비아에게 자기가 싼 거를. 뿐만 아니라 존은 자신의 오줌을 이렇게 소변을 받아 놓았다가 그거를 실비아에게 억지로 마시게도 했대. 그런데 친엄마인 거트루드는 이러한 자신의 아들 존의 행동에 매우 흡족했대. 우리 아들 잘한다, 기특해, 뭐 이랬겠지. 그러면서 이제 지하실에 감금됐고 씻지도 못하게 하고 막 똥오줌 대변은 막 이렇게 밑에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실비아가 더러워졌겠어. 그러면서 실비아를 정화시킨다는 이유로 목욕요법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목욕요법이란 뭐냐? 바로 실비아의 몸과 마음에 깃든 오물을 씻어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녀의 손과 발을 막 묶어. 그런 다음에 뜨거운 물이 담긴 욕조에다가 그녀를 던져버려요. 그런데 거트루드의 자녀들이 어떻게 했냐? 실비아를 손발을 묶은 다음에 아주 높이 들어올리는 거야. 그리고 욕조에 탁 떨어뜨리면서 라면서 매우 즐거워했대. 이 아이들의 장난거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실비아가. 뜨거운 물에다가 그냥 넣었으니까 화상을 입잖아, 몸에. 그러면서 실비아의 몸이 빨갛게 부어올라서 화상을 입으면 실비아의 몸에다가 소금으로 빡 문질렀대. 화상을 입은 피부에다가. 이와 같은 목욕요법은요, 하루에도 몇 차례나 시행됐대. 그리고 실비아에게 굉장히 악취가 심한 날에는 냄새나. 야, 안 되겠다. 오늘 안 되겠다. 돼지 끓인 내가 나네. 그래서 불쾌감을 참을 수 없다면서 그런 날에는 목욕요법을 하지 않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녀의 동생 실비아는 이렇게 당하는 동안 제니는 뭘 하였을까? 제니가 자신의 친언니에게 어떤 시도를 합니다. SOS 신청을 해요. 자, 여러분, 이쪽이 바로 제니예요. 제니고 이쪽이 그녀들의 친언니, 첫 번째 언니였던 다이애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니킨스 보면 3명의 딸이 있었는데 다이애나가 왜 처음부터 나오지 않았냐면, 다이애나는 사실 결혼을 해가지고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태였어. 자, 그래서 이 무렵 실비아의 여동생이었던 제니 리킨스가 결혼해서 이미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있던 큰 언니에게 SOS 편지를 보내요. 부금 오케이? 그래서 SOS 편지를 보내. 언니, 우리 막 이렇게 살고 있고 실비아 언니가 맨날 그 아줌마한테 맨날 맞아요. 그래서 막 SOS 신청을 했는데 이 다이애나가 그 당시에 보호자잖아. 이 거트루드가 겉보기에는 보호자였잖아. 그런데 이 거트루드한테 꾸중듣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핑계로 자기랑 같이 살고 싶어 해가지고 거짓말로 꾸며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 제니가 괘씸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친언니였던 다이애나가 그 편지를 무시해요. 그런데 처음 무시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다이애나가 약간 좀 꺼림직한 기분이 든 거야. 그래서 자신의 친여동생들을 만나러 이 거트루드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트루드가 다이애나가 집 안으로 막 들어오려고 하니까 막 거부해.
안 돼요. 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거죠? 안 됩니다. 돌아가 주세요. 이러면서 막 그녀를 제지하기 시작해. 그래서 다이애나가 그녀의 제재를 무시한 채 막 집으로 들어가려고 해. 아, 제 동생들을 보겠다는데 당신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비켜봐요! 이러면서. 그런데 그녀에게 자녀가 많았잖아, 거투르드한테. 그래서 거투르드의 자녀들이 막 합세해가지고 당신 뭐야? 당신 뭔데 남의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막 이러면서 다이애나를 막 협박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이애나가 집 근처에 숨어요. 그리고 자신의 친여동생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몇 시간 뒤 제니가 집에서 나왔어. 그래서 제니를 발견한 다이애나가 그녀에게 막 뛰어갑니다. 제니야, 괜찮니? 무슨 일이야? 실비야 어딨어? 실비야, 언니는 어딨니? 라고 했더니 제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언니 미안해. 나 언니한테 실비야 언니에 관련돼서 말하는 거 금지당했어. 말하면 나는 혼나. 언니 미안해. 이러면서 막 도망쳐. 언니와 말하는 게 금지됐다. 실비아에 관련돼서 말하는 게 금지되었기 때문에 나는 언니한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라면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다이애나가 어떻게 이 무슨 일이야 세상에.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불안에 막 사로잡힌 다이애나가 곧장 사회복지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찾아가.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그녀와 함께 거투르드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친언니 다이애나의 신고를 받고 출발을 했는데, 집을 방문했는데, 이 사회복지사한테 거투르드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그 친언니가 전화했나봐요. 잘 오셨어요. 사실 그 실비아라는 애, 정말 나 부끄러워서 걔가 남자랑 그렇게 몸을 팔고 다녔어. 그래서 임신하더니 가출했다니까? 나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실비아가 남자와 매춘을 하면서 임신을 하게 됐고, 그리고 가출을 하게 됐다라면서 그 사회복지사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가 제니한테 물어보지. 제니, 진짜니? 너희 언니 가출했니? 라고 물어보자 거투르드의 협박을 두려워한 이 제니가 엄청 어렸잖아. 그래서 네, 언니 가출했어요. 어디 있는지는 저도 몰라요. 라면서 거짓말을 해. 그래서 사회복지단체 직원은요, 거투르드의 집에 대해서 더 이상 방문이 필요 없고 더 이상 추적 관찰할 필요가 없는 사례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마무리해버려. 조사하지 않고. 자, 그리고 10월 22일 저녁, 자, 로버트 헬런이란 소년이 이 거투르드의 자녀들이 자신의 집 지하실에 있던 물건을 훔쳐갔다면서 돌려달라고 막 요구를 해. 아줌마들 애들이 내 거 물건 훔쳐갔거든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래서 거투르드 어떻게 했냐면 경찰을 불러.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애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시키면 경찰 부른다? 실제로 경찰을 불어. 그래서 경찰이 이 학대를 눈치챘었던 그 바베큐 파티했던 그 부부 기억나시죠? 그 필리스 부인. 그 필리스 부인에게 지금 저 집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무슨 일인지 혹시 뭐 들으신 거 있나요? 라고 사정을 물으러 갔는데 아니요. 저는 그냥 그 집 거투르드 부인과 헬런이라는 애가 싸우는 소리는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 이외의 건 저도 잘... 거투르드와 그 헬런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는 말을 해. 하지만 실비아에 관해서는 침묵합니다. 경찰이 왔을 때 사실 그 집에 학대당하는 아이가 있어라고 단 한마디만 해줬어도 실비아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얻진 않았을 텐데. 자, 그 당시에 실제 집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비아가 실제로 어디에 거주했으며 그리고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 실비아가 감금되어 있던 실제 지하실입니다. 이런 곳에서 생활을 한 거야. 그리고 제가 이걸 조금 편집을 해와봤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실제 그 당시의 집안 환경이에요.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막 무슨 이런 세면기에 무슨 이상한 오물들이 많이 있고 약간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실제 집안이에요. 좀 많이 좀 더럽죠. 자, 그 다음 날인 10월 21일 저녁 무렵. 자, 거투르드는 존, 그러니까 셋째 아들, 12살짜리 셋째 아들 존과 그리고 15살의 둘째 스테파니, 그리고 스테파니의 남자친구 코이 하버드, 이들에게 실비아를 지하실에서 데려와서 침대에 묶어놓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거트루드는 실비아가 침대에 오줌을 싼 것을 보고 분노를 하기 시작해요. 아, 더러운 녀씨. 그리고 그녀를 거실로 데려와요. 그리고 자신의 남자 자녀들과 그리고 동네에 살고 있던 이웃 소년들을 다 불러. 그리고 뭐를 했냐? 실비아에게 스트립쇼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다시 콜라병을 실비아의 성기에 다시 한번 삽입하게 해요. 자, 스트립쇼가 끝나자 거트루드는 어떻게 했냐? 실비아 입에다가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고 바닥에 억지로 눕혀요. 이어서 자녀들에게 성냥으로 빨갛게 달군 바늘을 가져와서 그녀의 복부에 낙인을 새기라고 지시합니다. 그때 실제로 이 실비아의 배에 새겨졌던 글을 제가 좀 보여드릴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잠깐만 크게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뭐라고 써있냐면 I am a prostitute and proud of it 라고 써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매춘부이고 그것이 자랑스럽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실제 실비아의 배에 새겨져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바늘과 피가 보이는 것 같아. 아마 이 바늘로 실비아의 배에다가 이렇게 이런 낙인을 새긴 것 같아요. 이것도 물론 실제입니다.